네, 나경철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입버릇처럼 이 마스크 언제 벗나 뭐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어쩌면 다음 주부터 마치 우리 신체 일부 같았던 이 마스크를 일단은 실외에서는 벗을 수 있을 그렇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외입니다. 실내가 네, 아니라.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자꾸 저는 저같이 안경 낀 사람, 우리 나경철 캐스터 안경 꼈어요. 네, 그 맞습니다. 고충 뭐 그렇죠. 다 알잖아요. 네, 맞아요. 자, 결코 이제 짧지 않은 2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써왔는데 네. 이 방역 당국이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서 최근에 사적 모임 10명 또 영업시간 밤 12시까지로 완화가 됐었는데요. 이 조치가 이번 주말에 종료가 됩니다. 네. 따라서 방역 당국이 이번 주말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어제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서 이 거리두기 전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고요. 네. 이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부분이 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행 규모가 당초 국내 연구진이 전망한 수치를 밑돌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일상 회복을 조금씩 앞당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걱정스러운 건 좀 사망자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2,300명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누적 사망자가 2만 명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계속해서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변수가 있다면 또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이겠죠. 예. 사실 이 변이의 등장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또 장기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어제 인수에서는 약간 좀 빠른 거 아니냐, 네네. 석동 관이 이런 또 이제 그 입장이 나왔던데 네. 여기서 또 하나의 아마 숨은 그림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코로나의 어떤 뭐냐면 엔데믹으로 전환, 그러니까 일상으로 회복 네. 선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걸 어느 정부에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일정하게 이런 좀 깔려 있는 좀 줄다리기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시점 자체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자, 아마 많은 분들 역시나 반가워하실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공식적인 나이가 지금보다 한두 살씩은 어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이제 공약했던 네. 사안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또 연 나이까지 이 계산법들 모두 사용되고 있거든요. 아니, 나이 몇이야? 그럼 나 빠른 뭐야?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나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족보가 꼬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았는데 사실 뭐 이 나이 계산법이 좀 통일되지 않아서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네. 아니면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혼선이 좀 많이 발생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비용이 좀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뭐 이 만 나이를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뭐 법령상으로 민사행정 분야의 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을 해야 하고요. 이후에는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여러 개별법이 있거든요. 이런 법들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나이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 한 살로 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태아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어떤 태아의 생명을 어떤 존중을 하면서 나오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다 잘못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저는 그것도 좀 그러니까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행정 문제나 여러 일상생활에서 혼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로 좀 통일될 필요는 저 개인적으로 만약 의견을 그러면 저도 공감한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그 행정이나 의료 서비스 이 받을 때 이렇게 제공이 됐던 그런 혼란 그런 것도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네. 외국 같은 경우 만 나이 쓰는 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의 불편함도 아마 감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길거리에서 드자면서 너 나이가 몇이야?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마지막 이슈 가볼까요?
자, 요즘 그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이 가운데 사건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의자로 공개 수배 중인 이은혜를 옹호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등장해서 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인자를 옹호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뭐라고 옹호를 하는 이 옹호하는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공지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고 하거든요. 제정신이 아니구만요, 제정신. 그러니까 뭐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익명 이렇게 게시판이다? 서슴지 않고 올리는 거겠죠. 사실 이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고요. 네. 또 언론의 보도가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과도한 보도 경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쟁이 예. 오히려 오픈 채팅방과 같은 황당한 해프닝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점을 좀 잡아야 됩니다. 네, 좀 강조하면서 여기도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